절대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의 반등에 상당히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69,000원, 74,000원. 이 시간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셔서 제가 그 가격대를 딱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4%나 넘게 오르면서 74,000원 부근까지 와서요. 오늘 어떤 솔루션을 주실지도 저도 좀 궁금하고 또 시장의 바뀐 분위기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 주실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늘장 한마디가 반대매매 희생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역발상 접근하자. 그래서 악재 나올 때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매매가 좀 마무리가 된 종목들 수익 확대 전략 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풀어주세요. 네, 삼성전자는 그 횡보 흐름 신경 쓰지 말고 이제 69,000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이것도 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이 매출이 발생됐던 부분들은 가장 높게 차지했었던 매출 비중으로는 스마트폰, 모바일 사업부이긴 하지만 가장 큰 이익을 냈었던 분야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이 이익을 냈었던 2017년도, 18년도에 53조, 58조를 벌었었거든요. 여기서 반도체가 40조를 번 겁니다. 2018년도에 반도체에서 40조를 벌었어요. 58조 가운데. 네. 그러면 반도체 매출 비중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이익은 거의 절대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69,000원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저 당시에 반도체에서 40조를 벌었는데 이 반도체긴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40조를 번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 디램하고 낸드에서 본 거거든요. 낸드가 한 15조에서 12조 정도 벌었었고 나머지가 디램에서 벌었었습니다. 저 40조의 이익을. 근데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은 이익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1조 내외밖에 벌지를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00조 매출을 기록했던 기업이 240조 한번 퀀텀 점프가 됐지만 이익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죠. 근데 반도체가 좋아졌는데 반도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는 디램과 랜드였다 이거죠. 그럼 삼성전자도 변화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램과 랜드에만 의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저 돈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 비메모리 쪽, 특히 파운드리 쪽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진테크를 그 다음에 월덱스를 추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유진테크는 북미 쪽에 그 다음에 그 월덱스는 또 북미 쪽 파운드리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유진테크는 지금 45,000원 추천드리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월덱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25,000원, 22,200원 추천드리고 나서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저희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별반만 팔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이유가 저는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의 방향을 보면 IT 반도체 쪽에 대한 이 투자의 키워드를 저는 잘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디램과 랜드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께서 EUV 장비 많이 도입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거 대당 몇천억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에 올인을 했던 거죠. 2, 3년 동안. 그죠? 그 성과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커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삼성전자는 그죠? 디램과 랜드에 의한 반도체 수익이었지만 이제는 파운드리가 붙기 때문에 69,000원은 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도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전 갖는 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68,800원에 뭐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69,000원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기본 74,000원 이제 회복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74,000원 당연히 저는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반도체의 이 수요를 이끌었던 건 모바일입니다. 우리 갤럭시나 뭐 아이폰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서버죠. 그 당시에 서버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40%입니다. 그러면 이익의 질이 좋아졌잖아요. 이익의 질이 좋아졌으니까 같은 돈이라고 한다면 그죠? 훨씬 더 이익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밸류로 환산하면 74,000원 당연히 저는 회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번에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전 74,000원도 아직도 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유하신 분들 뭐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저는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제가 97,000원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97,000원. 뭐 삼성전자랑 좀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도 97,000원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도 된다. 그리고 103,000원으로 사야 된다. 97,000원 못 사신 분들. 이것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8년도에 SK 하이닉스가 20조를 벌었습니다. 40조 매출에 20조면은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50%. 근데 20조인데 요거는 디램에 의한 20조입니다. 반도체 빅사이클이잖아요. 근데 저 20조가 디램에 의한 20조예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낸드에서 15조 벌 때 구경만 했어요. 디램은 호황을 같이 했지만.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변화를 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낸드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수익이 잘 안 잡히다 보니까 비용 손실이 많겠죠. 그래서 20조 벌던 기업이 2조 7천억, 그 다음에 5조로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6조씩은 벌었어요. 뭐가? 디램이. 근데 왜 2조 7천억, 5조 이렇게 나왔냐면 낸드에서 적자 났기 때문에 그래요. 3조 적자 났었습니다. 2020년도에 수율이 조금 개선돼서 1조 5천억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낸드가 흑자로 전환됐거든요. 흑자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면 낸드 적자 났었을 때 밸류에 오면 요거는 이슈를 보고서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남들이 손절할 때 이건 매수해야 된다. 전저점을 깨는 건 이건 매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저는 투자하신 분들이 잘하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97,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잘하신 거고 103,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잘하신 거다. 여기서 수익 시연을 일부 할지 말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일부라도 좀 가져가시면서 좀 수익을 같이 한번 좀 극대화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 국산화 관련된 주식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죠. 내가 동진세미캠을 놓쳤다면, 그죠? 동진세미캠을 놓쳤다면 지금 삼성 쪽에서 반도체 국산화 쪽으로 정성을 쏟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 소재 국산화하게 되면 삼총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KC텍, 그 다음에 솔브레인 말씀을 좀 드렸죠. 동진세미캠을 놓쳤으면 KC텍이나 솔브레인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KC텍은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준가로 제시해드린 게 21,700원 정도 됐을 거고요. 이것도 방송 보시면 많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브레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36,500원인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대 매매가 처리가 된 다음에 좀 수직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재 국산화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 기존에 이런 소재 국산화 관련된 업체들은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사업도 같이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이 시세가 급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KC텍 요 주식도 저는 이번에 좀 돌아섰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가격은 21,700원인데 뭐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주식들에 대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저는 수단매로 나올 거라 보니까 그 다음 타켓을 기다리면 되겠죠. 솔브레인은 저희는 232,000원에 지난주 목요일에 들어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한 10%니까 이것도 저희가 사자마자 좋은 결과가 있는데 요게 저는 중장기 바닥을 저는 탈피한다라고 봅니다. 중장기 바닥을 탈피를 한다. 그러니까 이번 반등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만약 이후에 눌림 조정이 나오면 솔브레인도 좀 공략해도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이 저점에서 올라온 것 같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동진세미캠도 지금 저점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최저점에서 하면 좋겠지만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늦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준가 조금 더 높여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으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가격대는 23만 6,500원이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서 25만 원대 이하로 만약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오면 이것도 좀 공략이 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이쪽에서 60% 정도 매출이 나오고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요 소재에서 한 25%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전액 쪽으로 10%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이. 그래서 23만 6,500원 샀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25만 원대 만약 혹시라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요걸 좀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죠, 앵커님. 네,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가운데 가격을 정정해야 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넷마블은 11만 7천 원을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는 58만 원대 추천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는 6만 5,500원에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걔네들 좀 좋은 성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넷마블은 가격을 안 줬기 때문에 못 샀는데요. 11만 7천 원이 아니라 이제 11만 5천 원이다. 2천 원 정도 좀 가격을 좀 다운 상태에서 공략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또 미세 조정까지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